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간의 제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표정이 다르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만하게 다행이다. 어떻게든 지속하면은 잘 될 거야.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어려워도 해보고 나면은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우선 불편한 정서를 편안한 정서로 바꾸어주고 미래지향적인 기대로 가득 채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면은 역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야. 가만히 있으면은 2등이라로 가는데 괜히 했네.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어. 예전에 다 해봤는데 전에도 안 되었어. 헛고생하지 말자. 시간만 낭비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쓰지만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줄인 겁니다. 어떤 단어를 줄인 것일까요? 말이라는 단어는 마알의 준말입니다. 마알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맹이라는 뜻이지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알맹이가 말로 통해서 밖으로 드러낸 것을 의미합니다. 말씨라는 의미는 말에도 씨가 있기에 사용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말에도 씨가 있기에 말을 심으면은 그 씨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말씨를 심으면은 긍정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강점이나 잠재력은 더 나타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싫어하는 부정적인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에게도 공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사례입니다. KPX 케미칼에는 팀장에게 잘 다가가서 위축되지도 않고 소통을 잘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화난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팀장님? 왜 그래요, 팀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나요, 팀장님?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왔어. 팀장에게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친절한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팀장이 화가 났을 때에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의 입장에서 팀장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민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직원을 맨 먼저 불러서 소통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정적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감사 나눔이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당해서 전 가족이 우울해하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왜 회사는 나만 구조조정을 했느냐라고 불평불만하면서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자녀에게 무능함으로 보일까봐 조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감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두루마리에 100가지 감사를 적어서 아버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존심이 회복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느냐? 가족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며 가족들에게 걱정 끼친 것에 대해서 전체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들이 요즘 반려동물이 늘어나므로 페트 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 시장도 밝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디자인 솜씨도 있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든 제품이 인기를 얻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산에 공장을 만들고 고용도 늘려서 국가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100가지 감사 나눔이 부정적인 가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큰 효능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무엇이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아인 것을 우리는 텔레비에서도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내겐 팔다리가 없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왜 하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까? 이런 왜라는 질문은 과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화를 내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 현장의 제품의 품질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을 찾는데 왜라는 것을 5번 이상 질문을 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삶 속에서는 왜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남아있는 두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왜에서 무엇으로 전환을 하자? 수영에도 도전하자. 골프에도 도전하자. 두 발가락이 있으니까 전자드럼 연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라고 말하는 대신에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의 알맹이를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공감, 감사, 무엇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여서 긍정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지인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고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